저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인데 저만 자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하니까. 그러면 님한테 들어오는 피해는 어떻게? 타인이 님한테 주는 피해는 어떻게 방어할 건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토론회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뭐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이 일단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선뜻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떤 얘가 좋으려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면 저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로 대응을 한다 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팁포텟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제 뭐 님보다 친구를 좀 더 우선시해. 네. 그럼 님도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님도 그럼 여사친 만들어서 사귀어버린단다. 만나러 가고 그래야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거리를 좀 두겠죠. 게임이로 네네, 이거 팁포텟 전략이잖아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색깔이 무엇인지, 무슨 색깔인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도가 얼마인지.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확하니까. 영수는 잘생겼어. 영수는 못생겼어. 영수는 나빠. 영수는 착해. 이거는 객관화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가치의 영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객관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상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가치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치적으로 접근해야지. 우리나라는 정치 철학 그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토론 자체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 아무래도 그렇죠. 흑백 논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 그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부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네. 사람들이 당연히 사상과 이념, 뭐 어떤 정의 이런 어떤 그 관념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양심. 주관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힙스터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군중심리에 좀 휩쓸리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대세를 따르지 않아왔어요. 그냥 제 주관을 조용히 지키는 타입?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죠. 좀 멋이 있는 분이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 게 주변 사람들은 일단은 저를 무시하거든요. 이런 저의 성향을. 좀 이상한 애다 막 이러면서. 어때요? 친구 그 또래 집단이 좀 위선적인가요? 애들이 좀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저에 비해서 이제 생각이 조금 얕은 그런 친구들이 많죠. 소크라테스님이 보기에는 저도 이제 생각이 얇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 친구들은 훨씬 더 심하죠. 저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힙스터 기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외골수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남성 팬과 여성 팬을 다 같이 잡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그 시선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대중분. 그렇죠. 결국 리모컨을 잡는 거는 여성들이니까. 그래서 그 요즘 여자 아이돌만 봐도 걸크력 이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저는 그거 다 위선이라고 위선이요? 생각합니다. 네, 위선이요. 한번 얘기해봐요. 걸크러쉬가 왜 위선이냐면 실제로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누군가를 압도할 만한 가치나 힘이 부재함에도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어필을 하니까요. 그쵸.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성인 남성 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쵸. 근데 걸크러쉬? 말이 안 되죠. 좀 괴물같이 변질됐죠, 우리나라 그게 문화가. 근데 걸크러쉬를 해야만 여성들한테 욕을 안 먹어. 애초에 걸크러쉬가 성립될 수 있는 게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가끔 누구는 선을 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이 남자들 사이에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봐주는 거지 남자가 절대 힘으로 밀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걸크러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쵸? 저는 그런 위선을 정말 싫어합니다. 통찰력 좋으신데요, 블루님? 철학하셔야 되는데, 님도? 철학하시는 분이지, 님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정신 쪽으로 이렇게 힘듦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엄청 많잖아요. 오히려 많죠. 그게 사실 그런 문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문화, 대중들을 선도하는 문화가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특히나 이제 SNS가 많이 퍼지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교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비교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진짜 정말 쓸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같은 거 절대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거기에 숨겨진 어떤 의도와 목적을 탁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 대해서는. 19세기, 뭐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알아주는 어떤 사회가 좀 너무 위선적으로 변했죠. 근데 어차피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계속 변하니까 돌고 도는 거죠, 문화라는 거는. 결국 님한테 유리한 어떤 문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 제가 들은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을 얼핏 들었는데요. 풍족한 사회는 척박한 사회를 만들고요. 척박한 사회는 다시 풍족한 사회를 만든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돌고 돈다는 의미겠죠. 대충 한 10년, 20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님은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지. 나도 답답한데. 맞긴 해요.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럴 때는 정말 님 마음을, 그러니까 님이랑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이성 친구가 한 명 있으면 딱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없네요. 그런가요? 사실 좀 요즘에 좀 만나기 힘들죠. 뭐 내가 이제 뭐 밖에서 이제 여자들 많은 곳에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차피 말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뭐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들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이제 제 친구들을 예를 들면은 그나마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또 이런 얘기 꺼내면은 막 짜증내면서 듣기 싫어 딴 얘기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 이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제 자신과 합의를 본 상태죠.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도파민 중독이라 그러죠. 내가 즐겁고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주변에 별로 없었어서. 저는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그 의문을 한 10년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었지, 한 15년을 갖고 살았지. 한 20살 때 느꼈으니까. 되게 오래되셨네. 한 10년 때 된 때 이제 전 토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테스트를 겁나 해봤어요. 네. 표본은 한 10,000명 됩니다, 진짜. 진짜요? 10,000명씩이나? 그 얘기를 싫어하는 부류와 좋아하는 부류를 딱 나눴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부류에게 테스트 다 해봤어요.
어떻던가요? 좀 얘가 나랑 코드가 안 맞다. 좀 그런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냥 그 사고의 구조가 완전 다른 거야.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사과 비유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들은 사과가 맛있다, 맛없다라는 어떤 그 가치적인 생각을 못 해요.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사과가 무게가 얼마고 색깔이 뭐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량화되고 관측 가능한 그런 사실만을 추구한다. 그렇죠. 그 대화밖에 할 수가 그 대화만 하는 거죠. MBTI를 믿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유행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 이제 T인 성향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T가 이성을 뜻하잖아요. F는 감성이고 이제 제가 F인데 T 성향인 친구들이 가끔가다 이제 저를 두고 넌 너무 감정적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 비하면 확실히 이성적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은근히 또 F 성향을 되게 깎아내리는데 감정적인 성향을 되게 열등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MBTI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성적이지가 않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이제 자부심까지 느끼는 건 오히려 너네가 더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역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역지사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TF 차이가 아니라 NS의 차이예요. NS. 아 그래요? 님은 아마 N일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그게 안 되는 사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개념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은 SS.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내로남불인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진짜로 그래요. 되게 내로남불이 엄청 아마 심해요. ST거나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치면 본인도 일단 화를 내고 보면서 그게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일 수 그 있겠어요. 관점이 또 S들은 관점이 자기 감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S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자기가 먼저 저를 화나게 만들어 놓고 제가 화를 내면 그럴 때마다 뭐 저보고 화낸다고 감정적이나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몰아가거든요. 아니 그러면 본인도 그런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지 왜 저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거죠. 제 불만은. 그런 거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행동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부류가 이제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맞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명품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N 성향들은 그러니까 안 그런데 MBTI를 얘기를 하자면 S 성향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아름다운 생각을 매력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님은 아름다운 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생각을 매력으로서 타인에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만한 어떤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네. 자기 감정 표현도 할 줄 알고. 근데 S든 그게 안 돼. 그럼 자기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확실히. 그래서 특히 SF, ST 이분들은 문신도 하고 없는 돈에 막 다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네요. 님이 생각에 님은 책임감이 있습니까? 저 책임감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책임감 없습니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제일 문제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ADHD가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진단도 받았고 ADHD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아하는 건 정말 몰입해서 잘 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건 진짜 때려 죽여도 안 해. 거기서 이제 제가 책임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요. 병원에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고 약도 계속 먹고 있고 그래서 뭐 노력조차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이거죠. 제 말이. 좀 물어보면 도박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쾌락에 절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쾌락이랑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심지어 술, 담배도 안 하고 커피조차도 안 마십니다. 진짜 절제하면서 살거든요. 뭘 해도 어떤 뭐 흥미라든지 이게 그게 좀 안 재밌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예 안 생기겠네요. 그렇진 않죠. 제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깊게 빠져들긴 빠져. 해요. 네. 저는 굳이 이제 제 삶의 어떤 가치관과 비슷한 그런 철학의 사조를 짜면 스토아 철학이랑 스토아. 추구하는 바가 네. 아주 비슷해요. 그쪽에 이제 건강 가는 내용이 아주 많아가지고 뭐 예를 하나 들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네. 인간이 갖춰야 될 미덕들. 제일 처음에 생겨나는 미덕이 용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용기가 생기고 발생하는 게 이제 의리. 그 다음에 이제 절제예요. 한 20살 좀 넘어서면은. 그리고 한 이제 30대가 정도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 용기, 의리, 절제, 지혜인데 요 미덕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고. 정의롭잖아. 네네, 그쵸. 여기서 정의의 개념이 나오잖아.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절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쵸.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또 통제가 아니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 보고 특정 사물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떠올려지는데 그 생각을 멈추라고 하면은 저 그게 거기에 안 대해서 되거든요. 고찰을 저 나름 해봤는데 사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통제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그냥 크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나쁜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러면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흘려보내는 건 지혜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흘려보내는 지혜는 그 머리의 지혜가 아니야. 가슴의 지혜인 거지. 가슴의 지혜는 그거는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의 지혜가 생기려면 흘려보내는 그 지혜가 생기려면은 머리에 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갑자기 막 패드립 박아. 그거를 흘려보내고 말고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린 거야. 근데 이 가슴의 지혜가 생기려면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은 반드시 그 재료인 머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성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최종 단계지. 지혜를 계속 추구하라고 하고. 그 불교에서도 그게 최종 단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암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다 깨닫고 나면. 그 맞는 말이죠. 그것도. 좋은 내용들이에요.